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하나토탈이 노조 파업 중 공장 가동 중지, 셧다운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와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에서 생산한 선인장이 화훼의 본고장인 네덜란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충남에선 첫 사례인데 해외로 3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4개 기관이 내년에 내포 신도시에 입주합니다.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 기공식이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태안해경이 단속에서 합수한 괭이갈매기알 1,600여 개를 연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스 충남입니다. 지난 26일 서산 대산 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한 하나토탈에서 폭발음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주민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국 방선웅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토탈 노조는 4년에 한 번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 중지 기간인 셧다운 기간을 갖고 대대적인 점검과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도 회사 측이 올해 많은 부분을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6일과 같은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앞으로 가동 중지 기간을 마치고 공장 가동을 실시할 텐데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공장 재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장을 죽이면서 제대로 그 안에 있는 하이드로카본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을 퍼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공장을 세웠고 그다음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정비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정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맞춰 또 회사가 맞춘 일정에 의해서 새로 살리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공장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살리는 과정 또한 철저하게 준비를 좀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숙련공인 조합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시는 대로 경력이 없는 일반직들. 네,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는 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건가요? 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공장 재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현재 하나토탈 노조의 파업과도 연관돼 있는데요. 회사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숙련된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있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사고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려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안전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회사 측의 입장 좀 어떻습니까? 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전체 점검 중 30% 정도만 취소한 것이라며 점검 작업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셧다운 일정은 작년부터 잡혀 있었고 공장을 가동 중지했으면 재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이 석유화학공장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산에서 생산된 선인장이 화훼의 본고장인 네덜란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선인장 재배는 충남에서 유일한데요. 올해 해외로 3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팔복면에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색색의 화려한 선인장들이 가득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접목 선인장으로 비모란이란 품종입니다. 원색의 품종들은 엽록소가 거의 없어 스스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줄기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녹색의 삼각주에 가시가 돋은 동그란 종구를 붙인 뒤 일주일 정도 건조시키면 진액이 나와 자연스럽게 두 부위가 연결됩니다. 이를 물에 영양분을 섞은 양에게 3개월간 기르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관상용 선인장이 완성됩니다. 흙에서 기르는 방식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색이 좋아갖고 품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구경이 단단해가지고 이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이 토경재배 같은 물을 많이 주면 이게 물러요. 그런데 이거는 단단하니까 이 가는데 네덜란드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의 신선이 유지되니까 아주 바이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단 2곳으로 5,8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처음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일이 손으로 접목해야 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17년 첫 재배를 시작으로 지난 가을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으로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화해의 본고장인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서산시는 선인장 같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길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서산 농특산물은 세계 15개국 연간 150억 규모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빅 바이어를 확보하는 일, 그리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일 등의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올해 서산 선인장의 수출 물량은 30톤, 약 3억 원 상당으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사건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닌 득의 무차별 살해 사건 일주일 만에 경남 창원 10대 사건까지 터졌고 경북 칠곡과 서울 동대문구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조현병 환자 관리를 손 놓고 있는 보건당국의 관리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송국회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에 흉기까지 휘둘러 무고한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일주일 뒤 창원에서 외출하는 위층 할머니를 기다렸다 잔인하게 살해한 18살 A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46살 B씨와 같은 날 평소 잔소리가 많다며 옆 환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 입원 환자 36살 C씨까지 모두 조현병 환자입니다. 칠곡 사건만 빼면 모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관할 보건소를 비롯해 어떤 정부기관도 이들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돼 왔습니다. 보건소에 정신질환자를 등록하는 제도는 있지만 환자 본인 동의가 없으면 입퇴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의 외래 진료는 아예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당국 간 허술한 환자 정보 공유 방식이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정진시설이나 병원이 전달 체계가 아주 촘촘하게 연계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맵은 그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그 구멍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정신질환자를 새로 확인하고 등록을 유도하는 인력이나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보건관계당국이나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보건당국의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처럼 최근 정신질환에 기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와 창원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법적으로 입원시킬 방법이 사라지면서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화포구의 한 정신과 의원입니다.
창원 조현병 살인 10대 피의자 A군이 지난 2월까지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치료 중단으로 A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군 본인의 동의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아닙니다. 2019년 2월 2일까지 어떤 그 지조를 받고요. 입원을 권유했는데 또 본인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입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거나 전문의나 경찰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자를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부터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자발적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진단 자체가 안 돼 사실상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법 시행 전 70%에 가까운 비자발적 입원은 현재 30%까지 줄었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좀 시행이 됐거든요. 예. 네, 저희가 전국적인 조사 추계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자발적인 입원하고 비자발적인 입원 유형이 6.5 대 3.5 정도 됐어요. 진주와 창원의 사례를 보듯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일정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난데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밖 방치되고 있는 제3, 제4의 안인들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강제 입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진의 한 지방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발이 한 대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ATV, 속칭 사발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바퀴로 운행해 운전이 용이하고 주행 안전성이 높아 보여 노령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안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사발이가 나타납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차량과 부딪힌 사발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발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안전장비가 미흡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서행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발이 사고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커브를 돌아 나가는 순간 불빛이 달려듭니다. 도로를 역주행 오던 것은 사발이었는데요. 운전자가 사망하고만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륜 오토바이, 즉 사발이도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 후 운행해야 하며 도로상의 역주행, 불법 유턴 등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처벌 이전에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얼마 전 태안에서 괭이갈매기알을 불법으로 훔치려던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사건과 함께 압수한 알처리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괭이갈매기알 불법 채취 사건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해마다 4월이 시작되면 태안의 크고 작은 무인도에는 괭이갈매기 산란이 시작됩니다. 이에 때맞춰서 불법으로 갈매기알을 채집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탐문을 시작했고요. 네. 지난 3월 초순경에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충남 태안의 난도 등에 입도해서 불법 채집한 알을 시중에 개당 2,000원에 유통시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해서 약 한 달 보름간 용의자와 용의 선박을 내사했고, 그래서 지난 20일과 21일 낚싯배를 타고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난도와 경렬비 열도에 입도해서 불법으로 알을 채집한 52살 이모 씨 등 5명을 잠복 중 검거하고 약 1,600개의 알을 압수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불법 채취가 매년 이맘때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겁니까? 괭이갈매기는 매년 4월에서 5월이 되면 난도 등 무인도서에서 집단을 이뤄서 생활하게 됩니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4-5개의 알을 낳고 8월경이 되면 부화한 어린 갈매기와 함께 바다 생활에 들어갑니다. 범인들은 이런 괭이갈매기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력이나 피부 미용, 그다음에 신경통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알을 채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괭이갈매기가 알을 낳는 난도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난도가 어떤 섬이길래 이 괭이갈매기가 이곳에 알을 낳고 있는 거죠? 예. 난도는 충남 태안 근흥면 가이도하고 우리나라 최서단에 있는 경렬비 열도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우리 태안 난도는 독도, 그다음에 통영 홍도, 영광 칠산도와 더불어서 섬 전체가 괭이갈매기 서식지로 1982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해마다 한 1만 5천여 마리 괭이갈매기가 찾아와서 번식을 하는 곳인데요. 네. 일명 알섬 또는 갈매기 섬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괭이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난도를 2013년도부터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해서 야생생물 포획행위와 무단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불법 채취 일당은 검거가 됐는데 이후에 압수한 알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좀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둥지에 다시 뒀을 경우 부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 결국 연구기관으로 보내시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는 별개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괭이갈매기 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서부터 조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네. 내부 검토와 검사 지휘를 거쳐가지고 압수한 1,600개의 알을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해양생태계 분야를 연구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3개 전문기관에 전량 제공했습니다. 원래 둥지에 되돌려 놓을 경우 50%가량 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부화 확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되돌려 놓을 경우 서식지 2차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괭이갈매기 둥지가 도서지역, 그리고 접근이 위험한 곳에 있어가지고 방사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점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알을 채집하여 연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무인도를 보존하기 위한 해경의 활동 계획 좀 어떻게 될까요? 예. 괭이갈매기 산란철이 5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수사요원을 포함해서 각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래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한편 판매처 등 유통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든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도 강화해서 우리 태안의 아름다운 섬들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네. 괭이갈매기 알이 남성의 정력과 여성의 피부 비용, 그다음에 관절염 등에 좋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낭설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갈매기는 자연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납 등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고 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에 따르면 갈매기 알에도 상당량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건강에 이롭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연은 한번 이렇게 팔게 되면 복원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600개의 알이 부화돼가지고 1600마리의 갈매기가 되어서 푸른 바다하고 푸른 하늘을 날았어야 되는데 몇몇 몰디가 사람들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괜히 갈매기 알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천혜의 우리 태안의 자연을 보호하는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자연 지킴이가 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석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이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가스를 배출한 결과를 은폐한 사실과 관련해 충남도가 대기오염도 검사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5월 중 경기도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3고로 열풍로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화수소 측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이화수소는 이른바 청산으로 불리는 맹독성 무색 기체로 공기 중 농도 100ppm 이상에서 흡입하면 1시간 내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7년 2월 사이화수소가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5.78배 높게 측정됐는데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측정 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아 측정 대행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오염도를 검사하자 그제야 충남도에 사이화수소가 배출됐다고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 기공식이 29일 내포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청 인근에 자리 잡는 합동청사는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충남과 홍성선거관리위원회,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등 4개 기관이 들어섭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유치 목표인 107개 기관단체 중 97곳이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등 10곳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국회의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전국 64개 팀 800여 명이 참가하며 대회 기간 선수와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홍성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군은 체육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큰 일교차로 인해 벼 모짜리 뜸묘와 입꽃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짜리 뜸묘와 입꽃병이 생기면 종자와 자재를 재구입해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묘장 온도와 습기를 알맞게 유지하고 투각률이 높은 차광막을 사용해 햇볕이 잘 들게 관리해야 합니다. 태안해경이 서산 구례포 인근 해상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싯배 선장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12명과 11명의 낚시객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선장은 300만 원, 승객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경은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저소득층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현재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청대사에서 청양 출신 홍주의병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향이 봉행됐습니다.
안창식 선생과 아들 병찬 병림, 그리고 육촌 동생 안항식 선생은 유림들의 독립선언이라 할 수 있는 파리 장서 사건에 참여한 애국지사인데요. 이날 제항에는 유족들과 김동건 청양군수,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산군이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 주택 수는 총 15,000여 호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0일 오전 10시 태안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3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재경 서산시 향후의 고향 방문회나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30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해나루에서 열리는 광명시와회 자매결연 협정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0일 오전 11시 여하정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건강도시 2019 생명사랑 결의대회 및 건강체험 한마당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30일 오전 10시 수철 저수지에서 열리는 안전영농기원 수철지 통수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30일 오전 7시 50분 청양소방서를 방문해 충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20도가 넘어 평년 봄처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청양이 8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0도, 당진 21도, 서산 22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도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약간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1,000만 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처 직원 632만 1,000원, 오브라운 임직원 500만 원, 크롬대의원 500만 원, 세안전설 임직원 500만 원, 울산 백양사 주지 명본스님 500만 원, 충주시청 임직원 1,212만 원, 이근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 1,066만 원,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과 임직원 3억 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1억 원, 황지환 의건 대표이사 300만 원, 백복인 KTNG 대표이사와 임직원 5억 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 10억 원, 김지연 부국화학 대표이사 500만 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임직원 500만 원, 태광그룹 2억 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